안녕하세요. 미조형 보썰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도움이 필요한 사연 같아 보이는데요. 어떤 사연인지 지금 확인해 보겠습니다. 멤버십도 운영 중이니 가입해 주시면 채널 운영에 도움될 것 같고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저는 현재 서울에 거주 중인 30대 남자입니다. 제보하는 사연은 최근에 있었던 일인데요. 제가 겪은 충격적인 일이고 사연을 듣는 분들은 저를 욕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나름대로 용기를 내어 사연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름은 미정님 요청에 의해 가명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당시 고깃집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고 있었는데요. 그날은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친구 기정이를 만나기로 약속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친구는 제가 일하는 시간에 맞춰 제가 일하는 곳으로 왔는데요. 그런데 친구와 둘이 만나기로 했는데 기정이 옆에는 다른 친구도 같이 온 것 같아 보였습니다.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보여서였죠. 저는 아르바이트를 끝내고 가게에서 나갔는데 기정이 옆에는 고등학생 때 기정이 소개로 알게 된 민규라는 친구가 저를 보며 웃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민규는 기정이가 중학생까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니다 기정이 부모님의 개인적인 일로 인해 기정이는 할아버지 집이 있는 전라도로 전학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후 기정이는 방학이면 서울에 집이 있어 놀러 오곤 했었는데 그때 전라도의 고등학교에서 친해진 친구들을 서울에 데려오며 저희 외에 다른 친구들을 소개해 주었고 민규도 기정이가 당시에 소개해줘서 알게 된 친구였습니다. 민규는 거의 5년 만에 다시 만난 친구였는데요. 그래서 그런지 어렸을 적 생각도 나고 반갑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오랜만에 만나 할이야기도 많고 카페로 갔는데요. 평소 자주 가는 카페로 이동했고 커피를 한 잔씩 하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이야기 도중 랜덤 채팅에 대한 주제가 이야기에 들어왔고 저희는 자연스럽게 랜덤 채팅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당시 저는 랜덤 채팅은 이야기만 들어보았지 한 번도 해보지 않았고 해봐야겠다는 생각조차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와 다르게 기정이와 민규는 제가 랜덤 채팅을 해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자 요즘은 이성 친구 없는 사람들 중 랜덤 채팅을 하지 않는 사람을 처음 본다며 비웃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요즘 그렇게 랜덤 채팅을 많이 하는지 물으니 민규는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도 랜덤 채팅으로 사람을 만날 정도로 인기가 좋다 하였고 저 또한 이성에게 한참 관심이 많던 시기여서 기정이와 민규의 말에 현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해보고 싶다 이야기하고 기정이와 민규가 사용하는 랜덤 채팅을 하였는데요. 생각보다 랜덤 채팅에 대한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그만하려고 하는데 민규는 기정이를 보며 저번에 랜덤 채팅으로 만났던 여자 사진을 저에게도 보여줬냐며 이야기하더군요. 기정이는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민규가 꺼냈는지 그걸 비밀이라 했는데 여기서 이야기하냐며 짜증을 냈고 저는 뭔데 그러냐며 숨기지 말고 저한테도 좀 보여달라 말했는데요. 그러자 민규는 어차피 여기 있는 3명 다 네 친구인데 뭐가 걱정이냐며 이야기했죠. 그러자 기정이는 비밀이라도 들킨 듯 한숨을 내쉬었고 저는 기정이에게 나도 보여달라 이야기를 했죠. 기정이는 휴대폰 사진첩을 열고 사진 하나를 보여줬는데요. 사진에 나온 여자는 누가 봐도 미모가 출중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은 어떻게 아는 사이냐 물어보니 민규는 저를 보며 랜덤 채팅으로 주위에 없는 이렇게 이쁜 여자도 만날 수 있다 했는데요. 기정이가 예전에 랜덤 채팅으로 잠시 썸을 탔던 여자라며 이야기했습니다. 당시 제 주위엔 여자라고는 어머니를 제외하고는 한 명도 없었고 저는 이야기를 듣고 기정이와 민규에게 랜덤 채팅에 대해 진지하게 물어보며 재미없어도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랜덤 채팅을 진행해도 제대로 된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힘들었고 그 외로 다른 친구들은 너무 잘 만나고 다녔는데요. 저는 랜덤 채팅을 해도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구나 생각 후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민규는 저에게 전화가 걸려와 요즘 연애는 잘 되어가고 있냐 물어보았는데 저는 무슨 연애냐 물어보니 랜덤 채팅으로 여자친구 아직도 안 만들었냐 물었는데요. 저는 랜덤 채팅을 해도 제대로 된 사람 만나기가 너무 힘들다며 하소연과 함께 이야기를 하니 민규는 그렇게 쉬운 걸 왜 아직도 못하냐며 꾸짖더군요. 그리고는 저에게 랜덤 채팅으로 최대한 가까운 곳에 사는 여자를 소개해준다 했습니다. 그리고 잘 되면 다음에 서울에 가면 밥 한 끼 사달라 하더군요. 저는 알겠다 이야기하고 기다려보았는데요. 잠시 뒤 민규는 전화번호 하나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연락 잘해봐라 하였는데요. 저는 얼떨결에 전화번호를 받으니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래도 이왕 전화번호를 받았으니 별 기대를 하지 않고 전화번호를 추가하여 연락을 시작했는데요. 그날 이후 한 달간 이야기를 나눠보니 생각보다 이야기도 잘 통했고 저희는 사는 곳도 가까이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너무 소극적이어서 한 달이 지난 시점까지 만나자는 말을 하지 못했는데요. 여자가 먼저 만나서 카페에서 이야기하자는 말을 해도 저는 시간이 안 된다며 만나는 날을 미루기 바빴습니다. 이 사실을 친구들에게 고민 상담 겸 말을 하여 친구들은 잘 알고 있었고 이젠 좀 만날 때가 됐다며 이 정도면 여자도 대단하다며 만나라 하더군요. 저도 친구들의 말을 들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너무 오랫동안 연락만 주고받다 보니 이제 한 번은 실제로 만나서 보고 저랑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면 연락을 그만두거나 더 괜찮으면 관계를 발전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타이밍이 맞았는지 여성분이 먼저 만나자는 제안을 해주셨고 그날 저희는 강남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만나서 보니 그 전에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사진도 봤는데 사진도 일반적으로 평범한 여자였고 무엇보다 대화가 너무 잘 통하고 제가 게임하는 것을 좋아하는데 여성분도 저와 같이 게임을 좋아하여 더욱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만남을 통해 사귀기로 하고 지냈는데요. 여자친구는 저와 사귀고 난 뒤엔 제가 밥을 못 먹었을 땐 도시락을 챙겨주거나 아르바이트가 끝나면 매번 저에게 찾아와 주곤 했습니다. 그리고 사랑 표현도 누구보다 많이 해주어서 저희는 나날이 행복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얼마 뒤 여자친구를 소개해준 민주와 기정이에게 고마웠고 원래는 민주가 랜덤 채팅으로 만난 사람이었지만 여자친구에게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친구들과 만났는데요. 친구들은 여자친구 사귀니 어떠냐며 궁금해했고 저는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말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듣던 기정이는 이야기 중간중간 저에게 시비를 걸면서 저를 깎아내렸고 평소 그렇지 않은 애가 그러니 기분이 나쁘면서 의아했습니다. 요즘 너무 들떠서 친구들에게 자랑을 많이 해서 그런가 생각하며 넘어가려 했는데요. 민규도 기정이에게 좋은 날 왜 그렇게 시비를 거냐며 저와 기정이를 보며 좋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기정이는 민주의 이야기에 저에게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더군요. 이후 저희는 그날 만남을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던 길이었는데요. 원래는 여자친구와 만나 따로 시간을 갖기로 했는데 여자친구는 전화를 받자 오늘 일이 생겨서 볼 수 없다 하였고 저는 무슨 일이냐 물어보기도 전에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저는 여자친구를 만나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는데요. 집에서 자고 있던 중이었는데 여자친구에게 새벽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 내용은 급한 일이 생겨서 그런데 혹시 돈을 빌려줄 수 있는지 물었는데요. 저는 무슨 일이길래 그런 거냐며 물으니 여자친구는 가족에게 말하지 않고 대출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 문제로 저를 만나지 못한 거라며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옆에서는 욕을 하는 듯한 남자들의 목소리가 들렸는데요. 여자친구는 괜찮으면 500만 원만 빌려줄 수 있냐며 물었고 저는 상황이 너무 긴박해 보여 여자친구에게 바로 송금해준다 하였습니다. 이야기를 하자 옆에 있던 남자가 여자친구의 전화를 뺏어봤더니 여자친구 데리고 가려면 만나서 돈을 달라며 협박식으로 말했고 저는 알겠다 이야기 후 여자친구가 있다는 곳으로 갔습니다. 가는 내내 여자친구가 너무 걱정되어서 손이 떨렸는데요. 약속 장소에 도착하니 여자친구는 덜덜 떨며 돈을 받으러 나왔고 저는 무슨 일 있었던 거 아니냐 물어보니 여자친구는 아무 일도 없었고 돈만 주면 끝나는 일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시 저의 전 재산이었던 500만 원을 여자친구에게 건넸습니다. 여자친구는 주고 다시 오겠다는 이야기라고 갔습니다. 이후 여자친구에게서는 연락이 오지 않았는데요. 저는 여자친구의 집도 모르고 연락처만 알던 상황이어서 여자친구가 내렸던 지하철역을 돌아다니며 매일 여자친구를 찾아 헤맸습니다. 경찰에 신고도 해보려고 했지만 저는 남자친구여서 어쩔 방법이 없었고 진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가 걱정이 되었는데요. 그 일이 있고 한 달 뒤 여자친구의 번호로 문자 한 통이 왔는데 여자친구는 돈은 조만간 갚겠다며 이야기했고 저에게 미안한 마음이 너무 크다며 이별을 고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의 마음을 다시 돌리기 위해 연락을 했지만 여자친구의 마음은 끝내 돌아오지 않았고 여자친구의 마음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되어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자친구와 헤어지고 거의 페인처럼 지내다시피 지냈고
그러다 보니 주위에 있던 친구들 또한 하나둘 저를 떠났습니다. 그중 기정이와 민규도 떠났죠. 정신을 차리고 저는 취업에 성공하였고 그동안 많은 일들이 지나갔는데요. 그저 옛날 일로 생각하고 안 좋았던 기억은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년 전 어릴 적 친했던 친구에게 연락이 왔는데요. 오랜만에 저는 친구를 만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는 제가 알지 못했던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연락이 끊어진 지 오래된 기정이에 대한 소식이었습니다. 저는 기정이의 소식이 궁금해져 친구에게 물으니 기정이는 저와 연락이 끊어지고 얼마 뒤 서울에서 부모님 고향으로 이사를 간 것 같아 보였습니다. 그리고 기정이가 몇 년 전 결혼을 해서 잘 살고 있는 것 같다며 이야기했죠. 저는 너무 축하한다며 친구에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친구는 기정이가 아이를 낳고 살고 있다며 저에게 SNS 프로필 사진을 보여주었는데 저는 프로필 사진을 보고 말을 이을 수도 없고 그동안 있었던 일들이 생각나고 화가 나 미쳐버릴 것 같았습니다. SNS 프로필에 있는 가족 사진에는 민규가 소개해준 여자가 있었고 그 여자는 앞서 이야기한 제 전 여자친구였습니다. 이후 저는 프로필 사진을 보고 친구에게 이야기하여 기정이 번호를 받아 기정이에게 연락을 했는데요. 기정이는 전화를 받고 제 이야기를 듣더니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며 이야기했고 아내랑 연락 좀 하게 해달라 말하니 저에게 욕을 하며 전화를 끊은 뒤 차단을 하였습니다. 저는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여 여기저기 방법을 찾아보았지만 방법을 찾지 못했고 현재도 방법을 알아보는 중인데요. 저는 어린 나이에 연애는 하고 싶어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직 일만 하면서 돈 모으기에 바빴는데 친구들 또한 제가 학교도 다니지 않고 아르바이트를 하며 돈을 모으는 것을 알고 있었는데요. 기정이는 그런 저를 이용하여 본인 여자친구를 소개시켜 주어 저에게 그런 일을 저지른 게 아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간관계에 무지하여 벌어진 일이지만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된 일이고 이런 일도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 제보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야기 재밌으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